자, 2가 집합의 연산 파트고요. 집합 파트는 대충 배웠는데, 자, 이제 슬슬 텐션을 올려서 진도를 나갈 거야. 그래서 2학기 거도 좀 숨풍숨풍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배우는 거는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뭐 집합 옛날에 배웠던 걸 잘 기억을 하면 좀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집합 A가 있고 어떤 집합 B가 있는데 요 친구 두 개 적어놓고 가운데다가 가빈이는 2분에 한 번씩 혼나는 것 같아. 우리 90분 수업하면 가빈이 혼나는 데만 50번을 이 가빈을 부르는 것 같아. 요렇게 적어놓으면 요 친구가 이제 교집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요렇게 적어놓으면 요 친구가 합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부를 때는 A 교집합 B, A 합집합 B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교차되어 있는 거, 공통된 거. 요 두 원소 중에서 공통되어 있는 원소가 누구 있어요? 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은 여기 원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불러보세요. 누구 있어요? 적으시면 합집합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서로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3, 5, 집합 B가 2, 4, 6일 때. 자, 요렇게 적어놓으면 뭐라 읽어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 불러보세요. 공집합 없어요. 없으면 뭐라 표현하지? 요렇게 적지. 같은 표현으로 요렇게 적지. 둘 다 공집합이지. 요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서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서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나? 여기서 들어봤는데. 1 자, 맨날 헷갈리는 거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소수. 아이 뭐야 이거 소소? 어떻게 읽어 이거? 소수 솥수. 경상도 애들 티내지 말지 알겠지? 솥수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수에서의 서로소, 그리고 집합에서의 서로소. 이거 세 개가 맨날 헷갈려요. 우리가 솥수는 뭘 솥수라 그러지요? 약수가 자기랑 자 1밖에 없지.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를 솥수라고 얘기하지. 맞나? 그 다음에 수에서의 서로소는 뭘 서로소라 그러지? 약수가 겹치는 게 소수가 아니 겹치는 틀린 말은 아닌데 되게 저렇게 저렴하게 얘기를 하냐.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공약수라는 간단하고 고급진 표현 놔두고 굳이 약수가 겹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집합에서는 서로서를 뭘 서로서로 한다고? 교집합이 공집합밖에 없는 공집합밖에 없는 게 아니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왜냐면 교집합은 여러 개 안 나오거든. 봐봐. 너네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교집합은 요거 한 개예요. 원소가 1, 5라고 교집합 두 개예요. 이러면 돼, 안 돼? 그거랑 공집합 하나 더 있잖아요. 아니야. 교집합은 이것뿐이야. 공집합은 없어, 교집합이. 교집합이 어떻게 공집합이야? 1이랑 5가 뻔히 있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서 집합 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너네가 흔히 저걸 기준을 약수 같은 걸로 비교해서 보통 보다 보니까 또 부분 집합이랑 계속 헷갈리니까
아 그럼 교집합 구해라 그러면 뭐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5도 있고 1호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 아니야. 교집합은 그냥 이거야. 교집합에 공집합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걸고 넘어진 거야. 알겠지? 교집합은 공집합 하면 끝이야. 교집합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저렇게 빽빽하게 앉아가 턱 깨고 앉아가지고는 지 맨날 잘한다고 말도 듣지 않거든. 엄마가 너의 이런 예의 없는 모습을 다 아시면 기너머 가실 텐데. 알고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도 돼? 혹시 모르니까 하시라. 뭐야 그게! 양아치 같은 거지. 왜냐면 저렇게까지 예의 없는 줄은 모르시거든. 그래도 아이가 조금 철이 없다 보니까 가끔씩 실수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지 저렇게 대놓고 선생님한테 예의 없는 짓을 골라서만 하고 있는 거는 모르신다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자, 개념 9번 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우리가 수식 계산에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라 하지 좀 비슷해요. 자, 수에서는 이렇게 더하기나 곱하기해서 앞뒤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그랬지.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교집합이나 합집합에서 앞뒤 자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교집합도 되고 합집합도 돼요. 저렇게 하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저거 왜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적혀 있어도 A랑 B랑 교집합이구나 생각하라고. 물론 너 나중에 써먹을 때가 굳이 찾으면 있긴 해.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니 뭐 이거 굳이 써먹나 잘? 안 써먹잖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저 친구 써먹는 데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 어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대표적으로 내가 많이 써먹는 거. 모두개 같은 거 하나 몰라. 얘도 사실은 교환 법칙이야. 사실은 교환 법칙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뭐 써먹을 데 없는 거잖아요. 너네 이거 써먹고 있잖아. 4 빼기 5 할 때 마이너스 5 더하기 4로 바꿔서 쓰는 거 은근 많아. 다시 정정할게.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걸 1로 바꾸는 경우가 좀 많지. 결합법칙 마찬가지. 숫자에서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너네가 처음에 배울 때는 기억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배울 때 얘네 먼저 계산하라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요거 먼저 괄호 쳐주고 막 이런 거 배웠었거든. 어떤 괄호를 만들어 주거나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 어? 그걸로 맞아요?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그럼 정정해 줄게. 너네 보통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무의식 중에 중괄호 쓴 거. 그 쓸데없는 거 좀 따지고 넘어가지 마. 시간 없어. 바꿔줄게. 마찬가지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케이스. 여기 괄호 있는데 둘 다 합집합이라서 요거 먼저 계산하든 요거 먼저 계산하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 케이스에 뒤에 친구 먼저 계산해도 똑같아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괄호를 쳐줄 수도 있겠지. 이런 게 결합법칙. 그 다음에 이제 분배법칙. 분배법칙까지 나오면은 이제 교환 결합법칙을 쓸 때가 은근 생겨요. 그래서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였지. 이랬을 때 이거를 요렇게 빼기 요렇게 계산하는 걸 배웠었지, 그지? 맞나? 왜? 또 뭐? 뭐가요? 그래서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요거 적어줘야 되지. 요 가운데는 요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어떻게 계산해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앞으로 쭉쭉쭉쭉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요? 라는 표현이 정답인 게 이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친구를 무식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일이 다 구하거나 무식하게 다 따로 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너네가 교집합, 합집합을 구해내는 연습을 하는 파트가 이 파트고요. 몇 가지 케이스들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한 번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뭐 그래도 어차피 본인들은 집에 가서 풀 때는 풀리면 풀고 안 풀리면 안 풀리고 뭐 던지면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자 26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요 친구랑 같다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거든. 뭐 같을 거야. 같을 건데 뭐 저런 거 구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 친구 AB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요. 보통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위에가 동그라미 하나가 올라가게, 동그라미 하나가 밑으로 오게 그리지 말고 위로 올라가게 그려주세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셋 다 모두 가지고 있는 7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B 교집합만 되는 게 2 있고요. BC 교집합만 되는 건 없나? 1 있네요. AC 교집합 되는 게 4가 있고요. 그래서 A만 가지고 있는 게 5, B만 가지고 있는 게 6, C만 가지고 있는 게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A, B, C 전부 다 합집합이지. 맞지? 그래서 저기 있는 원소들 다 여기다가 때려박아서 적어주시면 문제풀이가 끝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토탈로 다 씁니다. 나중 되면 쓰는데 직접 너네가 하나씩 다 해본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파트예요.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꼬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직접 구하고 그거랑 하는 방법, 즉 A 교집합 B가 지금 수식으로 보면 얼마예요? 얼마야? 불러. 몰라 이거?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 안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반응한다고 대답 안 하는 거야? 요렇게 구한 다음에 요 친구랑 C의 합집합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럼 결국 얘랑 C랑 합집합이니까 누구 나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나요? 그런데 요걸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분배 법칙 배운 걸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 따르고 하고 얘 따르고 하고 합집합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다. 혹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A 교집합 B가 어디야?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A 교집합 B 여기네. 여기랑 C랑 합집합이니까 여기도 마저 색칠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숫자 적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가지각색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연산법칙 파트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우고 나중에 복잡한 연산을 할 때 너네가 직접 써먹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고요. 자, 그 다음 배우는 친구는요.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3개 배울 거거든요. 먼저 전체 집합은 U라고 표현을 하고 문제마다 전체 집합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굳이 배우는 이유는 이 여집합이라는 친구 때문에 배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에다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C라고 적어 놓으면 이 친구가 A의 여집합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나머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집합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 요렇게 전체 집합을 적어주게 돼요. 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에서 A 원소 빼면은 누구누구 남아?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여집합의 개념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 배우는 집합은 차집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A가 이거고 B가 이렇게 돼 있대요. 라고 했을 때 요 A 차집합 B 요렇게 적어 놓으면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돼요. A 빼기 B라고 좀 읽지 마세요. 차집합 B라고 읽어야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하냐? A 원소 중에서 B가 갖고 있는 원소 빼고 나머지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뭐 들어가겠어? 또 2 또 B가 갖고 있는 거 빼면 2밖에 없잖아요. 1도 있다며. 없다. 대답 똑바로 안 해? 대답 안 하면 이은지는 뭐 하는 친구야? 쌤 얼굴이 가려서 안 보여요. 사람 인신 공격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커서 그런 게 니 대가리 크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어? 아니, 수업 시간에 얼마나 나한테 불만이 많으면 니 대가리 크다는 얘기 하고 있어. 아니 커서 그런 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인신 공격. 자, 주의할 거는 여기 7 있다고 7까지 뺄라 그러지 마. 어차피 없는 건 안 빼도 돼. 왜? 이게 나중에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 그래서 얘 원소 개수 몇 개일까라고 물어보면 애들 뭐라 그러냐면 얘 원소 몇 개야? 2개. 얘는? 4개. 그래서 A 차집합이 원소 개수 몇 개야? 그러면 애들이 마이너스 한 개고 막 이런다고. 왜 아니에요? 몇 개인데 A 차집합이 원소 개수? 1개. 한 개잖아. 이게 마이너스 1개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계산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조금 유심히 좀 지켜봐주면 다른 부분이 좀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두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이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썼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쓰는 파트는 어디고 쓰는 파트는 어디일까? 안 쓰는 사람은 아무 파트도 안 써. 심지어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근데 쓰는 사람은 모든 전 범위를 전 인생에서 걸쳐서 쓰지.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은 최소한 뭐 이런 얘기. 뭐 어쨌든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수업할 때는 가능하면 집에 숙제는 안 내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능하면 여기까지는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